안녕들 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텐션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저 좀 텐션 좀 올려주세요. 지금 9시 58분 방송한 지 8시간 됐습니다. 8시간째 이러고 있고 밥도 못 먹고 사실 이거는 서로 할 짓은 못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더블에다가 대구 경기 2경기 그리고 나머지 경기들은 수도권은 다 비가 와갖고 더블에다 1차전이 다 취소가 됐고요. 2차전이 다 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 6경기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경기서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경기 더블에다 2차전 비겼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경기가 대단히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 신민혁, 최승용 이 두 선발 투수의 대결 첫 번째, 두 번째 요즘 NC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타격이 올라와 있습니다. 세 번째 두산이 LG한테 위닝은 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산이 그 경기 내용이 썩 좋지는 못했어요. LG가 워낙 다운사이클에 제대로 걸려있고 그래서 두산이 예전처럼 시원하게 이긴 것도 아니고 그냥 LG가 워낙 바닥이어서 그냥 이겼다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과연 NC의 빠따를 최승용 선수가 견딜 수 있을까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앤드 김태견 선수의 상태가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LG전에서도 그게 보였거든요. 막 스트라이크하고 볼 차이가 어마무시합니다. 구속이 준 거는 둘째치고 그런데 김태견 선수 같은 유형은 구속 준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두산이 선취득점 포함해서 석점을 딱 앞서갑니다. 강승호 선수가 홈런을 때리면서 4회. 그런데 제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은 제가 신민혁 선수에 대한 얘기를 늘 하는 걸 아시고 계실 겁니다. 일단 먼저 신민혁 선수는 제가 봤을 때 이거 능력이에요. 경기 내용 보시면 신민혁 선수는 어느 팀이랑 하던지 간에 석점 이내로 다 막아냅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신민혁 선수를 볼 때마다 지금 NC에서 과연 저렇게 계산되는 선수가 있을까? 근데 올해만 저러는 게 아니에요. 정말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 신민혁 선수는 이닝이 문제지 근데 보통 또 5이닝은 다 막아요. 희한하게. 근데 오늘은 6이닝까지 막았습니다. 올해 최다 이닝이었습니다. 그 롯데전 삼성전은 워낙 안 좋았습니다만 그래도 석점이에요. 그런데 최승용 선수를 보시면 이 직전 삼성 경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올해 5이닝 이상을 거의 다 소화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일 올 시즌의 실점 많이 한 게 4점이니까 굉장히 일취월장했고 스텝업을 했죠. 그러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연 최승용 선수와 신민혁 선수의 선발 맞대결이 어떨지 너무 궁금했다라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양 선수가 정말 팽팽한 상태를 유지를 했습니다. 심지어 NC가 동점을 만들었어요. 6회 동점을 만들고 8회에 역전을 하고 8회 말에 다시 역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선발 투수들이 6회까지 석점을 줄 동안 불펜은 한 이닝에 올라와서 1.2점을 실점하게 된 겁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선발 투수들은 본인들의 역할을 이 정도면 충분히 한 거예요. 불펜들이 견디지를 못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오늘 이 경기에서 분명히 데미지를 받은 건 두산입니다. 김태견 선수가 9회에 올라와서 1사 이후에 대타 한석현 선수한테 우측에 2루타 그리고 투아웃까지 잡고 천재환 선수에게 좌측에 홈런을 맞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태견이 최근에 첫 번째 평균 구속도 좀 줄었고요. 두 번째 볼하고 스트라이크의 비율이 차이가 너무 확연하게 벌어집니다. 제가 봤을 때 주황색 불에서 빨간 불 왔다 갔다 해요. 지금 마치 휴대폰에서 충전이 접지가 됐다가 안 됐다 하는 것처럼. 그러면 9회 말에 케이브가 딱 돌아서자마자 류진욱 선수는 8에서부터 올라와 있었는데 선두타자 홈런을 때립니다. 6대6. 그 다음에 양의지 베이스 온볼스, 김재환 베이스 온볼스, 무사주자 1, 2루. 자, 여기서 양석환이 2루 플라이로 아웃이 돼요. 그리고 나서 동점되고 무사 1, 2루에서 양석환 내야 플라이 다음에 점수를 못 내서 그냥 비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양석환한테 번트를 대서 야 됩니까? 제가 감독이었으면 저는 대타를 썼습니다. 번트를 대라고. 왜? 연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일단 상대를 몰아붙여야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동점을 만들고 무사 1, 2루가 됐으면 끝냈어야 돼요. 두산은. 그래서 제가 여기가 두산이 데미지가 세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는 NC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경기를 비겼지만
역전을 시켰잖아요. 요즘 제가 칭찬 참 많이 하고 있는 한석현 선수 그리고 천재환 선수 대단합니다. 그래서 NC의 집중력 전 진짜 높게 평가하고요. 이게 진짜 리스펙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NC는 빨리 홈 경기에 대한 기준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울산에서 남은 경기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발표가 되고 나서 하루인가 있다가 갑자기 창원시에서 하루였나요? NC파크 이번 달 말에 재개장 가능하다라고 갑자기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네 일부러 이러나 그랬어요. 그전에는 뭐 한 건데? 그전에는 안 됐었나? 그렇게 빨리 울산이랑 컨택이 돼갖고 합의가 될지를 몰랐었나? 그러니까 왜 이렇게 쪽팔린 짓을 자꾸 하냐고요. 왜 이렇게 쪽팔린 짓을. 아무튼 NC 선수들 지치지 말고 끝까지 화이팅입니다. 끝까지 화이팅. 그 다음 수원 8대5로 롯데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분석 방송에서 뭐라 그랬냐 하면 고용표가 롯데에 강한 건 옛날 얘기다. 작년 고용표는 롯데에 죽을 뻔했다. 근데 오늘 기록을 이렇게 봤는데 이제 고용표 선수는 롯데에 강한 게 아니라 롯데전에 나오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시작서부터 저렇게 실점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이제 고용표 선수는 롯데전에 전혀 강점이 없는 거예요. 근데 1회 말에 바로 뒤돌아서 갖고 역전을 하잖아요. 근데 2회 초에 바로 실점해서 동점하잖아요. 그리고 3회 초에 또 점수 줘. 이러면 이건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롯데가 대단한 게 2회 초에 보니까 2사 이후에 집중 계속 롯데 진짜 빠따 대박이에요. 그리고 안현민이 3회 말에 145m짜리 홈런을 쳤대요. 이건 우리나라 선수의 타구의 질이 아닙니다. 제가 안현민 선수의 빠따를 보니까 오늘 안현민 선수가요. 이 기록 보시면 4번으로 나왔는데 5타수 4안타 2타점. 난리예요 난리. 1회에 좌측에 2루타 쳤죠. 그 다음에 3회에 홈런 치죠. 난리입니다 난리.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오늘 안타가 13개예요. KT가. 근데 13개인데 득점이 5점입니다. 그럼 이 얘기는 정말 효율성이라고는 개나 줘버려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 하면 보시면 3회에 2점 났죠. 저게 다 솔로홈런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득점이 안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 7회에 무사 1, 2루예요. 그런데 정철원이 올라와서 장성우 중견수 플라이, 권동진 삼진, 문상철 3루 땅볼. 그래서 저는 롯데랑 오늘 KT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하면 롯데는 2회 초에 2사 이후에 유강남의 좌측에 2루타, 장주성이 실책으로 나가고요. 도루 성공하죠. 이호승 베이스 온볼스, 윤동이 좌측에 안타. 2사 이후에. 근데 KT는 찬스를 계속 만드는데 안 돼. 오늘 롯데는 정말 무서웠던 게 6회 말서부터 물론 이제 나균환 선수를 계속 바꿨는데 6회 말서부터 정현수, 김상수, 정철원, 한현희, 송재영, 정철원 투수랑 투수는 다 갖다 들이대요. 오늘 보세요. 기록 보시면 나균환 3이닝 던졌죠. 김강현 1.1이닝, 정현수, 김상수, 한현희, 송재영, 정철원, 김원중. 이승엽 감독의 투마카세는 투마카세도 아니에요. 내일 더블헤다죠. 그런데 보세요. 지금 김태형 감독하고 이승엽 감독이 불펜을 쓰는 패턴이나 사용 횟수 빈도가 매우 비슷해요. 그런데 왜 이승엽 감독님은 투마카세라는 씁쓸한 표현을 듣고 있고 롯데는 불펜이 생각보다 잘 버틴다라는 평가를 듣고 있을까요? 롯데는 생각보다 시즌 전에 불펜이 강하지 않은 불펜으로 평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강하지 않은 불펜 뚜껑을 열고 보니까 생각보다 잘 버티는데? 그리고 성적이 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KT랑 롯데를 비교해보면 KT도 불펜을 많이 써요. 시즌 초반에 KT가 훨씬 더 많이 쓰고 한 점차 경기가 많았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타격의 효율성에서 롯데가 KT를 오늘 그냥 박살을 내버린 거죠. 오늘 보니까 손호영 살아났죠. 고승민. 지금 윤동희 선수가 1번 타자로서 할 역할을 다 하고 있어요. 1, 2번 타자들이. 저는 롯데에 대해서 이 멘트를 써놨습니다. 롯데가 흐름이 살짝 꺾이는 줄 알았는데 그 기간을 최소화시켰습니다. 방망이는 업앤다운이 있잖아요. 근데 롯데 타자들은 확실히 그걸 짧게 가져가네요. 확실히 빨리 슬럼프들을 스스로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자립성, 힘이 생긴 거예요. 팀이. 인정. 네. 다음 인천. 여기는 한 점차 승부가 난 게 맞아요. 한 점차가 나야 돼요. 선발 투수상. 그런데 이 경기도 보면
SSG가 제가 봤을 때 KT하고 너무 똑같아요. 자, 먼저 스코어보드를 보세요. 안타 9개죠. 볼넷 4개죠. 13명 나갔는데 4점 났어요. 1회 초에 기아가 한 점을 냈습니다. 그런데 2회 말에 한유섬 베이스 원볼스, 폭투, 무사 2루, 맥브룸 우중간의 안타, 무사주자 1-3루, 고명준 삼진, 조영우 삼진, 정준재 삼진. SSG하고 KT는요, 선수 구성에 있어서 분명히 변화가 필요해요. 늘 얘기하지만 점수를 가장 쉽게 내는 건 홈런입니다. 그런데 왜 홈런이 어렵습니까? 1년에 가장 많이 치는 선수가 30개 안팎, 요즘 우리나라 리그에선 그 정도로 확률이 떨어지니까 홈런이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그 홈런이 나야 점수가 난다니까요. KT하고 SSG는. 다른 팀은 그들만큼 홈런을 못 치니까 다변화를 시키잖아요. 발 빠른 애도 있고 뭐 작전도 내고 작전 없이도 희생플라이도 좀 하고. 근데 여기는 KT하고 SSG는 효율성이 너무 떨어져요. 근데 이게 1, 2년 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재밌는 건 기아는 오늘 홈런 점수가 없어요. 희생플라이 대부분. 내야 땅볼도 있고. 그러니까 안타 3개 치고 이기잖아요. 물론 안타 3개 치고 이기는 게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SSG와 KT는 이게 너무 심해요. 더군다나 SSG는 불펜이 올해 생각보다 굉장히 탄탄해졌기 때문에 낼 수 있는 점수만 차곡차곡 내주면 작년, 재작년처럼 경기 뒤에 후반에 살 떨리는 게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이젠 낼 점수를 못 내니까 오히려 이 조급해지고 불안해지는 거죠. 기아도 오늘 끝까지 고생했어요. 끝까지. 지금 정혜영 선수가 나와서 오늘도 이제 최정 선수한테 9회 홈런 한 대 맞았는데 일단 8회 9회 한 점씩 났잖아요. 저 다 솔로 홈런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아도 보면 지금 불펜이 요 직전 경기 대역전패 이후에 약간 심리적으로 선수들 스스로도 그렇고 감독도 그렇고 이범호 감독도 그렇고 약간 쎄함이 있을 거예요. 불안감. 그런 건 한꺼번에 지워질 수 없습니다. 말이 한이닝에 8점이지 요즘 사회인 야구에서도 8점 잘 안 나요. 한이닝에. 근데 기아에서 자랑하는 불펜들이 주르륵 올라와갖고 한이닝에 8점을 줘버리니까 석이 가죠. 불안하고. 그걸 보는 코칭 스태프도 불안하고. 근데 정혜영 선수가 오늘 9회에 또 홈런을 맞았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자꾸 잔상이 남을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저쨌든 오늘 기아는 그걸 이겨냈습니다. SSG는 잘 따라가서 7회 말에 동점 만들고 뒤돌아서 갖고 불펜이 2점을 줬잖아요. 이러면 오히려 맥 빠지는 건 SSG예요. 가뜩이나 최근에 흐름이 쭉 떨어지고 있는데 최지훈 선수나 SSG는 최지훈 선수나 정준재 이런 친구들이 나가서 최대한 출루를 해주고 상대를 갖다가 혼을 빼놓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다이내믹함을 좀 보여줘야 돼요. SSG는. 홈런은 매일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기아는 오늘 진짜 한숨 돌린 거예요. 만약에 이 경기까지 역전패 당했잖아요. 기아? 그러면 정말 뭔가가 아주 많이 삐거덕거렸을 겁니다. 물론 지금도 정상은 아니지만. 그래서 조상우 선수와 정혜영 선수, 특히 조상우 선수가 프라이머리로서 계속 이렇게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 기아가 어쩔 수 없어요. 전상현 선수한테 조금 더 의지를 더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기아도 생각보다 지금 빠다가 빠바방빵 터지는 게 아니에요. 김도영 선수도 처음에 복귀해서 빠바방빵 터지더니 그 뒤로는 약간 파괴력이 조금 좀 떨어지고 아마 기아도 조금 고민이 될 거예요. 저는 아직도 기아에서 가장 클러치 능력이 뛰어나고 가장 조심해야 될 타자는 아직도 저는 최용우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오늘 경기는요. 할 얘기가 없어요. 솔직히 그런 거죠. 제가 어저께 한화가 이기긴 이기는데 쉽지 않을 거다. 왜? 하영민 선수가 요 직전 경기에 박살이 났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올 거다. 엄상백 선수는 힘들 거다. 왜? 키움에 워낙 좌타자들이 많아서. 심지어 어제 이주영까지 복귀를 시켜버리잖아요. 바로 그냥 멀티홈런 때려버리잖아요. 근데 그건 어제고. 오늘 경기는 선발이 딱 발표되는 순간 끝. 하나 폰세 김성 끝. 할 얘기 있어? 솔직히 하나 팬분들은 오늘 재미없었지? 어제가 재밌었지? 솔직히 오늘은 형 빨리 좀 보내줘. 오늘은 하나 칭찬할 게 없어. 야, 오늘은 선발 발표 폰세하고 네이버에 선발 폰세 김성경 뭐요? 내일은 야구 안 하는겨?
하기 전에 이겼어. 11연속 축하요. 응. 아니 일요일날 선발이 누구요? 다들 이러고 있었잖아. 한화가 점수 내는 방법이 다양해요. 써놨어. 문현빈이 결정적인 순간에 타격 능력이 예사롭지 않요. 최은성이 4만타를 치는 뒤 방향이 다 좋아. 우익수 쪽이요. 바람직해요. 스스로 자신감이 생긴겨. 서로 간에 신뢰가 쌓이고 있어. 다음 마지막. 자, 오늘 더블헤더를 1, 2차전을 했는데요. 저는 오늘 후라도가 뭐 기사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정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코를 경기 도중에 1회에 푸는데 코가 이만큼 나오더라고요. 콧물이. 그리고 그 기침도 막 하고, 아, 저 친구가 정상이 아니구나 라는 걸 1회에 볼넷 막 주고. 그런데 될라니까 LG가 거기에서 연속 득점을 낸 겁니다. LG가 만약에 안 될 거였으면 거기서 득점을 못했을 거예요. 1회에. 만약에 LG가 1회에 득점을 못했잖아요. 이거 1차전은 볼 것도 없었어요. 왜? 스코어보드 보세요. 4점 내고 5회에 문보경 선수가 홈런 치기 전까지 추가 득점이 없어요. 1회에 4점 딱 줄 때만 해도 후라도가 그냥 완전히 그냥 날아가겠다 했는데 점수를 또 못 내요. 그리고 3회에 석점을 주면서 한 점차까지 쫓겼죠. 손주영 선수 또 볼넷 잔치하면서. 그런데 5회에 문보경 선수가 솔로 홈런을 치면서 딱 도망갑니다. 그게 너무너무 컸어요.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점수. 왜? 그게 오늘 점수 다야. 그리고 나머지는 불펜이 어려웠지만 막았어요. 최근에 손주영 선수 밸런스가 사실은 좋을 때 밸런스가 아닙니다. 오늘 1회에는 기가 막히게 던지더라고요. 근데 2회에 조금 왜 저러지? 무실점. 근데 3회 시작하자마자 바로 류지혁한테 안타, 전병호 볼넷, 이재현 안타, 폭투, 스트라이크하고 볼하고 갑자기 차이가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가 볼을 고르는 게 쉬워지죠. 그러니까 손주영 선수가 보면 오늘도 149, 148.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좌투수가 선발이 148, 149를 던져요. 아무렇지도 않게. 얼마나 매력적인 투수입니까? 그러면 좌투수가 148, 149면 무슨 뭐 바깥쪽 꽉 차게 몸쪽 꽉 차게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가운데 보고 던지면 돼요. 가운데 보고 던지면 알아서 코너웍 돼요. 제가 보는 손주영 선수는. 근데 거기에서 막 그러니까 볼 개수 막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그리고 나서 8회 말에 박명근 선수가 순서에 입각해서 올라와요. 강민호 잡고 디아즈가 주자가 없었길래 망정이지. 디아즈가 낮은 공을 너 이번에는 직구 너 낮은 공이지? 어떻게 알았어? 진짜 뻥! 그러니까 주자 있었으면 그냥 동점이에요. 그런데 오늘 6회까지 손주영, 7회 김진성, 8회 박명근, 9회 장현식 올라와서 잘 막았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저기 보세요. LG 안타 1차전에 몇 개 쳤죠? 13개 쳤죠. 베이스 원볼스 몇 개 얻었죠? 4개 얻었죠. 17명 나갔어요. 여러분 17명 나가고 5점 나는 거 쉬운 거 같으시죠?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어려운 기술입니다, 이거.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얼마 전까지 얘네들 안타 치면 6개였어요. 오늘 안타 많이 쳤네, 7개. 근데 어쨌든 저쨌든 오늘 두 자릿수를 넘겼고 그래도 오늘은 초반서부터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전 그걸로 만족하려고요. 최근에 LG는 공격을 안 해요. 빠따지를 안 해요. 근데 오늘은 죽던 살든 그냥 휘두르는 거예요. 전 그걸로 오늘 만족입니다. 오지환 선수가 1차전에 타구의 퀄리티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아니라 다를까 2차전에 바로 홈런. 만족. 문성주 4안타. 첫 경기에 4안타. 홍창기 4경기 연속 멀티. 그러니까 치니까 스멀스멀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 이러고 있다가. 전 그걸로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LG는 1차전에 기분 좋은 승리를 했고 삼성이 지금 조금 심각해요. 왜냐하면 일단 김지찬 선수 빠져있죠. 김지찬 선수 빠지니까 상대편이 너무 수월해요. 거기에 중하위 타선에서 한 방씩 넘겨줬던 김영웅 선수 지금 빠져있죠. 김홍권 선수 빠져있죠. 삼성이 장점이었던 공격력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삼성 구단 분석 때 제가 김재훈 선수 클로저에 대한 교체 여부에 대해서 언급한 거 기억나세요? 시즌 도중에 과연 있을지 없을지 지켜보자. 결국 김재훈 선수가 교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과연 어느 쪽으로 튈 것이냐 정말 중요할 겁니다. 이호성 선수요, 당분간. 그러니까 삼성이 시즌 초반에 빠따가 좋았을 때 더 벌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 2차전. 2차전은 한마디로 그냥 임창규로 시작해서 임창규로 끝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임창규 선수가 워낙 아기 때 정말 아기 때서부터 봤잖아요. 임창규 선수를 제가 LG 있을 때부터. 근데 임창규 선수가 뭐 많이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임창규 신인 때 150을 씩씩하게 뿌렸던 임창규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거짓말하지 마. 임창규가 언제 맨날 150 던졌냐? 장난 아니야? 근데 그건 둘째치고 제가 오늘 임창규를 보면서 또 느꼈어요. 제가 작년 시즌 끝나고 이런 멘트를 했죠. 이제 임창규는 LG 트윈스에서 유일하게 계산이 서는 국내 선발로서 저는 이제 인정입니다. 임창규만의 방식, 웨이를 저는 리스펙합니다. 라고 작년 시즌 끝나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오늘 이 경기는 거기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임창규 선수가 잠실에서 잘 던지는 건 야구장이 넓고 규모가 크고 또 편하고 또 제일 많이 등판했던 구장이고, 근데 오늘 여기는 대구입니다. 좌중간 우중간이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구장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구장의 특색에 맞게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임창규가 오늘 최소 실점 1점으로 본인의 역할을 다하고 내려오더라고요. 물론 삼성이 가장 좋을 때만큼의 공격력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제 임창규라는 선수는 구장 탓하고 어디에 갔다 놓더라도 본인 역할은 충분히 하겠구나. 물론 오늘 평상시보다 임창규 선수가 베이스 온 볼스가 좀 있었습니다. 김성윤 선수, 그 다음에 껄끄러워하는 디아즈 선수한테는 볼을 쉽게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5개 티였는데 그 5개 티를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어를 다 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경기는 임창규로 시작해서 임창규로 끝냈다라는 겁니다. 물론 8회 4대 1에서 김영우 선수를 딱 내보냅니다. 석점 앞서고 있는데 김영우 8회에 깜짝 놀랐어요. 이야, 영결 감독님, 우와, 석점 차인데 김영우 대박. 진짜로 구자욱이 선타자 2루타 딱 치니까 김광삼 투수 코치가 공 달라고 걸어놔. 박동원이 왜 바꿔요? 입모양 다 잡혔어. 박동원이 왜 바꿔요? 김광삼 바꾸래. 아니 카메라를 왜 그렇게 갖다 대냐고. 왜 갖다 대? 입모양이 다 잡히잖아. 그리고 1차전에서 20개 넘게 던진 김진성이 다시 올라옵니다. 무사 2루에서. 야, 근데 정말 대단해요. 그 무사 2루에서요. 중심 타선을 맞아서 한 점도 실점을 안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던지고 내려가는데 입모양이 또 잡혔죠. 아이고 너무 힘들다. 진짜 힘들다였나? 그래서 저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박수만 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투수들이 너무 고생했다. 선발로 나온 손주영 선수, 또 2경기 연속 나왔던 장현식 선수, 김진성 선수는 뭐 이런 말해서 뭐합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사실은 참 김진성 선수는 진짜 어떻게 평가를 구단에서 해줄지 너무 궁금할 정도입니다. 오늘 LG가 저는 2연승 한 게 삼성 입장에서는 되게 아플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삼성은 하루에 후라도 그리고 레이에스 외국인 투수 2명을 다 갖다 붙였잖아요. 근데 LG는 손주영 선수와 임창규 두 선수가 오스틴 없이 그 2경기를 다 잡아버렸으니까. 그래서 LG는 오늘 하루의 연승이 엄청난 힘이 될 거고, 삼성 입장에서는 지금 5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지는 바람에. 그래서 상당히 데미지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김영웅 선수라도 삼성은 지금 빨리 복귀를 시켜서 뭔가 타선에 그 좀 무게감을 조금 높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재현 선수의 1번이 워낙 김지찬이라는 훌륭한 리드오프가 있다 보니까 저는 이재현 선수보다는 김지찬 선수가 오기 전까지는 저 같으면 김성윤 그냥 쓸 것 같아요. 자, 오늘 6개 구장 다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내일 더블헤더 1차전이 로건 대 두산 콜어빈. 여기 어려운데요. 로건이 지금 페이스가 다 올라왔기 때문에 어빈 선수는 지난 LG전 보니까는 별로던데 상태가. 모르겠습니다. 이 경기는 내일 어려운데요. 오늘 더군다나 김태균 선수도 막 맞아나가고. 롯데 박세웅 대 쿠에바스. 박세웅 선수 언제 흔들릴 때가 지났는데 나 불안한데. 내일 저희 오버. 내일 저희 오버. 코엔 윈 대 최원태. 삼성 몇 연패지? 7연패? 내일 한번 져라. 윈, 너 내일도 이길 거야? 나 계속 스트라이크 던질 건데. 거기에 스트라이크 던지면 많이 넘어갈 텐데. 난 몰라. 오케이. 그냥 그렇게 해. 내일 대 화이트. 내일
내일 화이트. 어차피 내일한테는 SSG가 홈런은 못 칠 거고. 하나 와이스 대 키운 김윤아. 하나 몇 연승했지? 11연승을 한 거예요? 미친놈들이네. 아이 잘한다니까 끝을 몰라. 자, 그리고 오늘 밤 더블헤더 2차전은 제가 리뷰에서 뺄 겁니다. 더블헤더 2차전은 리뷰를 제가 오늘 못해요. 오늘 저희 때 가족 행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2시 경기만 리뷰를 하고, 우리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미리 선약이 돼 있던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고요. 오늘 제가 9시간을 넘게 라이브를 진행을 했네요. 야, 빡셉니다. 아무튼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